결국은 미국 증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시장 상황에서 사실은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잡지 않는다면 참 투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축통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많은 여러 관점에 있는 견해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주는 것 뿐이지, 제가 말하는 것이 달러, 그 다음에 기축통화의 모든 관점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점은 굉장히 뭐랄까 특이하고 한번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달러죠.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 미국이죠. 결국 달러는 미국 안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미국의 이런 통화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중앙은행,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뜨면 새로운 정보, 눈 뜨면 새로운 정보인데 정신이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냐면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뭐냐면 미국의 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투자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교수님, 미국의 주류 학자 교수님이죠.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의 폴 크루그먼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교수님은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하셨죠. 저는 이 폴 크루그먼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이하다, 충격적이다라고 받은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IMF를 겪었죠. 1998년에 IMF를 겪었는데, IMF는 뭐 누가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IMF를 많은 사람들이 IMF의 어떤 원인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IMF가 우리나라가 도대체 IMF를 왜 맞았냐, 왜 우리나라는 IMF를 맞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시죠. 많이 분석을 하는데, 뭐 그때 제가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뭐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너무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했고, 해외 광물에 너무 투기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한마디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대부분의 얘기들은 무리한 투자,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투자했고, 둘째는 뭐냐면은 부채가 많았다. 이런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나라는 뭘 맞았냐면 IMF를 맞았다. 뭐 이런 대부분의 제가 많은 책들을 봤을 때 뭐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산 폴 크루그먼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IMF의 첫 번째 시작은 사실은 동남아시아죠. 이제 태국에서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태국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나니까 뭐가 경제에 또 영향을 받냐면, 여기 동남아시아 거는 서로 굉장히 이제 교류가 활발하겠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또 뭐 생활 양식도 비슷하죠. 왜냐면 더운 나라에다가 뭐 가까이 다 뭐 바다가 다 대부분 많고 섬이 많고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국이 이제 먼저 이제 외환 위기가 오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영향을 받죠. 말레이시아가 영향을 받으니까 인도네시아에 또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하니까 여기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뭐 홍콩, 대만 막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이제 바바바바박 연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닥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 태국에서 위기가 발생을 하다 해서 말레이시아도 위기가 발생하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위기가 발생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리적 영향을 받는 거죠.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일단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죠? 손절. 동남아시아 손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무조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죠? 투자금 어떻게 하는 거죠? 막 회수해 버립니다. 일단은 원금은 고사하고 일부만이라도 건지자고 하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돈을 다 빼버려요. 외국에서. 그러면 이렇게 돈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홍콩에 갔다가 대만에 갔다 결국 어디까지 오는 게 되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폴 크루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의 그때 생산력 수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여러분 뭐가 폭등합니까? 여러분 환율이 폭등하죠. 환율이 폭등하면은 우리가 수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출할 때 우리의 물품이 제조품 물품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폴 크루만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의 그때 생산성으로 봤을 때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 금방 환율이 제자리가 돼야 될 그 정도의 어떤 생산성과 경제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나 유럽 투자자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다 비슷하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보다 생산성 자체와 제조업 수준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여러분 실제면 왜냐면 우리 IMF 맞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설, 그 다음에 뭐 화학,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제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때 뭐 이런 거죠. 옛날에 현대건설 엄청나게 잘 돼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제철 포스코 화학제철 엄청나게 잘 돼 있었고 화학도 뭐 그때 SK60이죠. 엄청 잘 돼 있을 때 뭐 그때 LG전자 라든지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수준도 굉장히 높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분들이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환율이 올라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될 충분한 어떤 여건과 제조업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화폐의 상징성. 화폐의 상징성이 뭐냐면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손절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 막 우리나라에도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다 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가 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이제 처리해야 될 어떤 이자를 갚지 못했던 거죠. 디폴트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폴 크루그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IMF를 겪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의 화폐 상징성이 그런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외국인이 봤을 때 높지 않았기 때문에 IMF를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분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어떤 아주 주류 학자죠. 권위가 있는 폴 크루그만 교수님의 어떤 예를 들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생각하는 화폐 정책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은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이다. 미국은 빚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파산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근데 여러분 미국 파산했습니까? 파산하지 않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더 지금 완전히 독주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다우와 나스닥만 상승하고 유럽도 안 되고 러시아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뭐 동남아시아도 안 되고 뭐 거의 다 죽은 마당에 미국만 상승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뭐냐? 미국의 통화량을 관리하고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고 경제학자들이 보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달러의 상징성, 달러의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달러의 상징성이라는 게 뭐냐? 상징성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죠. 가치와 가격은 늘 분리되는 거죠. 가치와 가격은 분리되는데 뭐 가치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거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격이라는 건요. 그렇죠. 그냥 뭐 별거 아닌 거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면 그냥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달러의 상징성을 올리는 거는 뭐냐면 별거 아니지만 달러가 계속 값어치 있게 만드는 요인. 그게 무엇이 있을까? 달러는 멋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달러가 있고 유로가 있고 뭐 일본에 엔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위안화죠. 위안화가 있고 뭐 이런 많은 게 있는데 달러가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달러의 상징성을 키우는 거죠. 달러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국력, 그 다음에 국방,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는 여러분 페어플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일본이 서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왔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국제사회는 그냥 서로 뭐 눈치 보고 있다가 상대가 조금만 빈틈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사정 어쩌고 인정 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면 미국은 뭐냐면 계속해서 빚을 냅니다. 빚을 과감하게 내서 미국에서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안정된 경제 기반. 안정된 경제 기반이 국가의 기초가 되겠죠. 안정된 경제 기반을 만들면서 뭘 하냐면 여기서 과학 기술, 그 다음에 기업 발전, 그 다음 뭐냐면 생산성 증대, 그 다음에 실업자 감소. 이거를 완전히 최전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달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의 상징성만 키우면 돈은 얼마든지 찍어도 너희들은 달러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금보다도 우리의 달러가 더 값어치가 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여주죠. 최근에 뭡니까 여러분? 스페이스 X인가요?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쏴서 우주 정거장에 도킹까지 시키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진짜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멋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쐈던 이 발사체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착륙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뭔가 미국의 그 미사일 기술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나라 하나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뭔가 과학 기술. 그 다음에 기업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뭐 스타벅스, 디즈니, 뭐 엄청난 기업이 많죠. 이런 기업들이 많고 생산성도 계속 과학과 기업이 발달하니까 생산성 자체도 올라가고요.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미국의 이런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정책학자들은 이미 달러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뭐냐면 달러의 상징성.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최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것인가?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유로에 투자해야 되느냐, 금에 투자해야 되느냐,
석유에 투자해야 되느냐, 달러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누가 정합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념적일 수가 있습니다. 관념적인 거죠. 관념적인 겁니다. 무엇이 더 귀중하다, 귀중하지 않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관념적인 건데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엄청 잘해요. 제가 보니까 책을 봐서 공부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의 어떤 화폐의 제도로서는 뭐 마이너스가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달러가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달러에 빚이 많다고 해서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그런 식의 지금 아마 미국 경제와 경제학자들은 그다음에 주류 경제학자들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3조 달러를 찍죠. 3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3,600조 원입니다. 그 돈을 찍어서라도 첫 번째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국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 어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해버리면 달러의 상징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겠죠. 미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빚을 내도 그 빚을 가지고 경제 기반을 일단 안정시키고 과학기술과 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달러의 상징성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을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어떤 우리가 화폐에 대한 이런 관념적인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공부해서 조금 더 이제 말끔한 자료와 뭐 최소한의 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책을 쓰는 관점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